2025년 8월 7일 ABC 뉴스에 이런 기사가 올라왔습니다. Australia's divorce rate is the lowest it has been in 50 years. Why? 호주의 이혼율이 50년 만에 가장 낮아졌다는 내용이었는데요. 이 문장을 듣는 순간 마음속에 떠오르는 장면이 있습니다. 환하게 웃는 부부, 손을 꼭 잡은 노년의 모습, 그리고 이제는 갈등이 줄어든 성숙한 사회구나 하는 안도감 말입니다. 실제로 2024년 기준 호주에서 16세 이상 인구 1000명당 이혼 건수는 2.1건으로 떨어졌습니다. 이는 1975년 무채기혼제 도입 이후 최저치입니다. 남성의 평균 이혼 연령은 47세, 여성은 44세로 높아졌고 결혼 기간도 평균 13.2년으로 더 길어졌습니다. 그런데 잠깐 이상하지 않습니까? 과연 우리가 정말로 행복해서 이혼을 덜 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그 반대의 이유가 이 아름다운 숫자 뒤에 숨어 있는 것일까요? 먼저 이 통계가 왜 우리를 쉽게 착각하게 만드는지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1975년 이전의 호주는 완전히 다른 세계였습니다. 이혼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간통, 상습 음주, 3년간 행방불명, 결혼 후 관계 미형성 같은 12가지 이상의 구체적 사유를 법정에서 증명해야 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이혼 건수가 범죄 통계에 포함될 만큼 사회적 낙인이 컸다는 겁니다. 당시엔 이혼한 사람을 사회적 실패자로 바라보는 시선이 보편적이었습니다. 여성의 경우 더욱 가혹했습니다. 이혼 후 재혼은 거의 불가능했고 경제적 독립도 현실적으로 어려웠습니다. 그러다 1975년 가정법이 도입되면서 혁명적 변화가 일어납니다. 누구의 잘못이 아니라 단순히 더 이상 혼인이 지속될 수 없다는 사실만 확인되면 이혼이 가능해졌습니다. 이 변화는 결혼과 이혼에 대한 호주 사회 인식을 근본적으로 바꿨습니다. 같은 시기 결혼 문화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결혼 연령은 꾸준히 늦어졌고 혼전 동거가 사회적으로 인정받기 시작했습니다. 결혼식의 성격도 종교 중심에서 벗어나 80% 이상이 민간 주례로 진행되는 개인적 의례가 되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자유로운 선택이 가능한 성숙한 사회로 진화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보는 50년 만의 최저 이혼율은 성숙의 결과라기보다 생존의 결과일 가능성이 큽니다. 여기서 핵심은 바로 경제적 현실입니다. 시드니의 경우 원베드룸 아파트 월 렌트가 시내 중심부에서 약 2,700달러에 달합니다. 멜번도 비슷한 수준입니다. 10년 전과 비교하면 거의 2배 가까이 오른 겁니다. 이혼은 단순히 하나의 생활을 둘로 나누는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임대료, 대출 상환, 유틸리티는 기본이고 여기에 양육비, 법률 비용까지 더하면 저렴한 이혼도 $10,000 이상이 순식간에 나갑니다. 더욱이 복잡한 재산 분할 문제가 있다면 3에서 5만 달러는 각오해야 합니다. 아이가 있는 가정의 고민은 더 깊습니다. 별거를 택하면 아이의 통학과 돌봄, 동선이 복잡해집니다. 두 집을 오가며 생활해야 하는 아이들의 정서적 부담은 물론 부모에게도 시간과 돈, 감정의 비용이 모두 배로 듭니다. 그래서 호주에서는 완전히 새로운 풍경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버드네스팅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이혼한 부부가 아이를 위해 집은 그대로 두고 부모가 교대로 들어와 생활하는 방식입니다. 아이는 안정적인 환경에서 지내고 부모는 양육비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감정적으로는 얼마나 복잡할까요? 법적으로는 부부이지만 각자 다른 집에서 따로 사는 부부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사실상 별거 상태지만 이혼 비용과 법적 절차를 피하기 위한 선택입니다. 더 극단적인 경우도 있습니다. 정식 이혼을 하지 않은 채 같은 집에서 방만 나눠 쓰는 사실상의 룸메이트 부부들입니다. 시드니 외곽의 한 부부는 2년째 이런 식으로 지내고 있다고 합니다. 집을 팔면 두 사람 모두 주거 불안에 빠질 것이 뻔하고 이혼 소송 비용도 엄두가 나지 않아서 말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덜 다치는 선택을 찾다가 탄생한 현실적 타협들입니다. 이런 현실의 연장선에서 호주의 결혼율도 1971년 1000명당 13건에서 2024년 5.5건으로 절반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출산율은 더욱 심각합니다. 많은 젊은 부부들이 원하는 가족 규모를 포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젊은 부부들이 첫째 아이 양육비만으로도 가계에 큰 부담을 느끼고 있고 둘째 계획을 무기한 연기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특히 주거 공간 문제가 심각합니다. 현재 살고 있는 집에서 아이방을 하나 더 마련하기 어려운 상황이지만 더 큰 집으로 이사하기에는 임대료나 대출 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숫자가 말하는 건 간단합니다. 이혼은 사랑의 문제같이 보여도 실제로는 경제의 문제라는 걸 말입니다. 물론 모든 긴 결혼이 경제적 포로 상태라는 뜻은 아닙니다. 여전히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뉴캐슬의 프랭크와 델마 머레이 부부를 떠올려 보겠습니다. 1939년 한 댄스홀에서 처음 만났을 때 프랭크는 17세, 델마는 16세였습니다. 두 사람은 제2차 대전, 경제 불황, 자녀 양육의 파도를 함께 건너 올해 결혼 80주년을 맞았습니다. 기념일 파티에서 결혼식 사진이 올려진 케이크 앞에서 손을 맞잡고 환하게 웃는 모습이 언론에 보도되었는데요. 프랭크는 긴 결혼 생활의 비결을 매우 단순하게 설명했습니다.
서로를 존중하고 다툼을 너무 심각하게 끌고 가지 않는 것, 그리고 매일 아침 일어나서 함께 살아가기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이야기는 오래 지속되는 결혼이 여전히 가능하다는 희망을 줍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다른 현실도 봐야 합니다. 바로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우리는 정말로 가족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가? 아니면 비용이 우리의 선택을 대신하고 있는가? 브리즈번에 사는 35세 마케팅 매니저의 사례를 살펴보면 이런 현실이 더욱 명확해집니다. 이 여성은 남편과 3년째 별거 중이지만 법적 이혼은 계속 미루고 있습니다. 현재 각자 임대주택에서 살고 있는데도 월 주거비만 $5,000가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문제는 정식 이혼을 진행하면 재산분할 과정에서 집을 매각해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두 사람 모두 적절한 주거지를 구하기 어려워진다는 점입니다. 여기에 법률 비용까지 $30,000 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다 보니 차라리 현재처럼 서로를 의식하지 않고 지내는 것이 경제적으로 더 현실적인 선택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점점 늘고 있습니다. 만약 이혼율 하락을 단순히 좋은 소식으로만 소비한다면 우리는 숫자 뒤에 진짜 문제를 놓치게 됩니다. 현재 호주에서 가장 시급한 것은 주거비와 양육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할 수 있는 정책 개발입니다. 또한 버드네스팅이나 각자 따로 사는 부부 같은 다양한 가족 형태를 제도적으로 인정하고 지원하는 사회적 장치가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부부간 갈등이 폭력이나 빈곤으로 악화되기 전에 안전하고 존중받는 방식으로 관계를 정리할 수 있는 사회적 안전망 구축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가정도 공정한 법률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이런 인프라가 갖춰지지 않는다면 낮은 이혼율은 행복의 지표가 아니라 사회적 경고등이 될 수 있습니다. 통계는 종종 아름답게 포장될 수 있지만 그 통계를 만든 실제 사람들의 삶은 때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호주 사회가 정말로 성숙해져서 이혼율이 낮아진 걸까요? 아니면 경제적 현실이 사람들을 함께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내몰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50년 만에 최저 이혼율, 이것을 우리는 축배를 들 이유로 받아들여야 할까요? 아니면 지금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주거정책, 육아지원, 그리고 공정한 관계정리 시스템의 부족함을 알리는 신호로 읽어야 할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감사합니다.